네, 안녕하세요. 삼지창 TV의 소해비책 코너입니다. 그동안 그 테마별로 여러 책들을 쭉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그 액티브 시니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3부작으로 이 세대를 이렇게 쭉 리뷰하고 있는데 전번에는 밀레니얼 세대 가지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액티브 시니어 가지고 하고 이 다음번은 Z 세대 이렇게 3부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두 세대에 비해서 오늘 세대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세대 그 세대 뭐 이미 들어왔거나 지금 진입 직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각자 책 두 권씩 소개를 이제 해주실 것 같은데 우선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좀 나름 정리하면서 간단히 소감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감정이입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생각을 그 책이나 자료나 이런 거로만 생각하다가 실제 지금 주변에 그 액티브 시니어 혹은 그 좀 시니어 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남의 이야기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시니어 경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들면서 그동안 우리 그 삼지창을 하면서 늘 즐겁게 해왔는데 이번 주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우울해졌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미래를 좀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 이 자체가 뭐 어떠냐 막 그것도 이제 보지만 이제 주력은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냐 이런 데도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울하시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낙관적으로 봐야 사업 개발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제 액티브 시니어 그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이거 세 개 가지고 이제 삼행시를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말로 쉽게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 김장 목사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려운 주제를 잡으신 것 같아요. 시니어가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경우가 좀 다르니까. 그럼 어느 분부터? 자 먼저 해보실까요? 액면 그대로 살자. 티나지 않게 살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얘기 되네. 그는 브라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지아님. 자, 해주시죠. 액티브하게 열정적으로. 티켓을 따자 시니어요. VICTORI 빅토리. 그렇게. 자 그러면 저는 액션. TV 끄고 V 브라보 나가자. 맞아. 그래도 신나네. 좀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좋습니다. 네네. 그냥 시니어 그 말만 가지고 뭐 시니어 세대, 뭐 시니어 시장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에 유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그레이라든가 뭐 실버라든가 혹은 이제 좀 50대 60대 그 젊은 척하는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뭐 어번 그레이라고 한다거나 뭐 50 플러스 뭐 그런 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액티브 시니어하고 이제 겹치기도 하고 뭐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 액티브 시니어의 그 정의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우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단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뭐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홍지아님은 그 액티브 시니어를 뭐라고 간단히, 그러니까 길게 말하지 말고 간단히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정의하고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려 하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시니어들이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크게 저기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삶을 자기가 온전하게 지탱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 부담되지 않고 자기가 네. 알아서 이제 자생적으로 그렇죠. 돈도 좀 있고 이제 자기 그렇게 인생을 즐길 즐기면서 때는 즐기고 네. 그렇게 이제 사는 그 분들 좋습니다. 네, 또 이게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는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제 단어가 회자가 많이 됐으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이모작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기존의 어떤 삶의 한 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분들이 사회에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뭐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겹치는데 저는 우선 기본이 안정된 경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혼자만이 뭐 가족끼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나가서 여러 가지 그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노년층. 그러니까 안정된 경제력과 그렇죠. 여유 있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건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사회에 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물론. 네. 뭐 그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액티브 시니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하여튼 그러려면 자기가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하고 건강하고 시간 이거 세 개가 구비되면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의 조건을 충족한 게 아닐까. 자, 여기 세 사람이 네. 대부분 그 충족 요건을 충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시간이 시간이 돈도 부족해. 아니 네. 나이도 그 시간이야 뭐 남죠. 근데 의외로 그 돈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나이 들어서 이게 경제력도 어떻게 보면은 웬만하면 될 것 같아.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런 세 가지의 조건을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액티브 시니어가 다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건다면 그 정도 갖고만 되면 안 되고 자기가 돈을 써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그리고 지금 액티브 시니어는 연령대를 보면은 현재 55세에서 한 65세 정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정도 연령대에 좀 국한해서 그러니까 예로 들고 또 이제 의견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이 돼야 되니까 네. 좋은데 실제 지금 이야기하는 액티브 시니어는 연령대를 보면은 한 10년 정도 베이비 부모 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를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베이비 부모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1955년부터 63년 그렇죠. 그 사이에 태어난 예, 사람이잖아요. 근데 1955년생 가장 이른 사람이 언제 65세가 되냐면 내년이거든요. 2020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급속하게 이제 이 시니어 계층 65세 그렇죠. 이상 그 계층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시니어라는 건 이제 그 65세까지가 아니라 그 좀 60세 넘어서도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니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 국제 사회에서 규정하는 그 이 고령 사회,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그렇죠. 65세 이상. 그게 2017년도 통계청 이제 이게 넘어간 거니까. 그건 표준화가 됐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 이후 세대로 보면 지금 급속도로 인구가 그렇죠. 지금 베이비붐 올라가니까 이제 그 층이 그쪽에 이제 숫자가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우리 오늘 주제는 그 65세부터 밑으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액티브 시니어 이 층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모여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죠. 60대 초반, 뭐 50대 후반, 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각자 책을 두 권씩 준비해 오셨을 텐데 책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그 저는 이 책을
사실 많이 읽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이 지금 책 타이틀에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인 시장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실버 이야기가 나온 게 한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실버 시장 이야기 나오는데 별로 시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그러면 여기에 해결책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실 미리 찜해놨잖아요. 나 그 책 선물 받았어. 그래 갖고 있었어. 근데 그 박사님이 먼저 찜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책을 일단은 읽고 싶어서 저는 책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조지프 코글린이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 MIT에서 그 에이지랩을 이제 설립을 하고 그 핵심 이제 그 연구자로 이제 하시는 분이어서 노인 시장에 대해서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어서 우리 노인에 대한 좀 그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뭐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책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책은 원제가 그 롱지티비티 이코노미예요. 장수. 그렇죠. 장수 경제인데 이렇게 했으면 국내에서 안 팔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제목이 너무 부제가 실은 이제 노인 위한 시장이 없다에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부제가 오히려 훨씬 더 이 제목으로 원서의 부제는 뭐였어요? 원서는 롱지티 이코노미. 조금 길어요. 네네. 그래서 전체 의미로 보면은 지금 지금 책 제목으로 한글 제목으로 뽑은 이와 유사한 이제 그런 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단지 좀 미국 사례가 많고 또 이렇게 좀 장황한 설명들이 많아서 그럼 뭐 스킵해서 읽으면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있지 않았나요? 노인 이런 없나요?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다음 이제 이 책을 읽다가 원래는 이제 그 시니어 마케팅과 관련되는 책을 읽으려고 생각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제 이 책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책을 바꿔서 읽었는데요. 혁신을 이끄는 인구혁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그 원서의 제목 이 책은 그 데모그래픽 오브 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 책 제목을 그대로 원제로 냈으면은 조금 관심이 덜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그 기업가 정신과 그 혁신 이야기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배경이 이제 인구의 변화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임스 량이라는 중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사실 잘 알고 있는 우리 회사가 있어요. 시트랩. 시트랩 이제 랩이 아니라 시트랩의 창업자이고 그 사이 회사를 이제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 이 스탠퍼드 대학 가서 인구학으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북경대학 교수를 하다가 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제 회사의 회장을 하는. 근데 이 시트립이 중국 온라인 여행 사이트 1위 브랜드라는 천재. 어쨌든 천재 소리만 들으면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영향력으로 중국의 그 일자녀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게 폐기하는 역할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 책을 쓴 분의 어떤 그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인구 혁명의 그 주력이 실버 쪽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책 읽다가 이제 이 책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 책을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잠깐 이야기한 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에서 대부분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심각하게 지금 혁신이 떨어지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라는 문제가 있고 여기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별도의 챕터를 두고 지금 다루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변화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우리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우리가 이제 이 부분하고 특히 이제 시니어 혹은 액티브 시니어 쪽하고 연동이 돼서 한번 뭐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은
의외로 집중하면 2시간만 읽을 수 있는지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 사설이 많았고 안 읽기 차이구나. 데이터 중심으로 그 보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이 책 이름과 비슷한 영화 뭐가 있냐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뭐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둘 중에 하나는 다른 거를 좀 모방해서 카피한 만든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 영화 한번 그래 보세요. 맞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자 그러면 저 홍재환님은 어떤 책 소개하시겠어요? 저는 그 시니어 시프트와 고령화 쇼크 두 권입니다. 시니어 시프트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지금 최상태님과 함주영님이 있게 된 공저인데 시니어를 위한 그 비즈니스가 무엇인가를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 이제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이제 그 언급을 해요. 시니어 창업.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니어 때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 이제 관심이 꼽혀갖고 이제 이거를 이 책을 골랐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10가지 부분에서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를 골라요. 그러면 건강과 웰다잉, 그리고 주거, 요양 서비스, 생활 지원, 일자리, 식생활, 여행 및 유학, 패션 및 유통, 그리고 장수 시대 미래 설계, 그러니까 금융 쪽이죠. 이 10가지 분야로 해서 이제 그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고요. 이제 창업과 그 배움에 대한 그 뭐죠? 시니어들의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하는 게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관심 있게 읽었고, 이 고령화 쇼크는 사실은 최근 책은 아니에요. 2003년도에 나왔어.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령화 사회나 어떤 그 이런 사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이제 이 책을 하는데, 그래서 마침 요번에 이제 그 우리 그 삼지창 주제가 시니어이기 때문에 시니어 그 15년 전에 읽은 그 책을 갖고 다시 하면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읽고 독후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 대책이 지금도 유효해. 15년 전에 내놓은 대책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 그 정부나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를 얘기하는 것과 지금 하는 것 얘기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전이 됐네요, 이 책은. 이 책은 이제 그 박동석님이라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래갖고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에 관해서 거의 처음 언급했었고 그 당시 그래서 학술상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이.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기억이 나요. 그 책 제목.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추천할 책 두 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100세 시대 액티브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그런 책인데요. 뭐 요즘 뭐 호모 헌드레드, 그래서 이제 100세 까지 사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 비즈니스가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가 가장 가까운 그런 제목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결국 이 책으로 저는 이제 낙착을 봤어요. 근데 이 책은 2016년에 나왔는데 이 저자 두 분이 다 그 일본 주재 대사관과 그 영사관 거기서 근무를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뭐 요즘 뭐 베이비 부모 얘기하고 또 일본 경우는 단카이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1947년부터 9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벌써 한 10년이나 15년 전에 일본이 이제 이런 이제 인구 폭발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다른 여러 나라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인구 구성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시니어 비즈니스는 일본하고 정말 유사할
것 같고 지금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 건 안 따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글쎄 말이야. 그거는 오히려 뭐, 예. 우리의 실수를 앞에서 미리 한번 아, 해주기 또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긍정적이네.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은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일본 사례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 두 분이 글을 잘 쓰시는지 글이 굉장히 이렇게 술술 넘어가요. 그래요? 책이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봤고 이제 단점 하나는 2016년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사례가 조금 되기는 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지금 2년밖에 이미 안 됐는데. 그 시니어 비즈니스 이거는 그 좀 늦게 진행되는 것인 만큼 그게 그렇게 크게 단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느꼈어요. 응?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빨리 바뀌네. 2016년 책이 16년의 책이 사례가 벌써 오래된 것처럼 느낄 정도면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책은 시니어 비즈니스 블루 오션. 이것도 역시 비즈니스란 말이 들어가서 지금 택했는데 이거는 2018년에 나왔는데 굉장히 최근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 사례뿐만 아니라 미국 사례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책 말고 이제 다른 책도 여러 가지 봤는데 이 두 책이 우리 오늘 포지션에 가장 맞다 생각이 돼가지고 읽었는데 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